중국의 황허강 인근에서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신석기 시대 말부터 황허강 중하류의 황토 지역에서 기초적인 국가의 모습이 형성되었습니다. 청동기와 문자도 점차 사용되었고 정치적인 조직들도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라는 중국의 문헌상으로 최초의 왕조인데 이 하나라가 이즈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존하는 최초의 왕조 상나라는 도시 국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상나라는 신에게 물어 점을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점을 친 기록을 갑골문에 기록했는데 이 갑골문이 훗날 한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시안인 호경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주나라의 군주는 수도 인근의 영역을 제외한 토지를 왕족과 공신들에게 분배하고 그들을 각각 제후로 임명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나라의 시대에 하늘이 덕을 갖춘 사람을 택하여 임명한다는 천명사상과 덕을 통해 통치한다는 덕치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주나라는 이후 점차 왕실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느슨해져 약해졌습니다. 내부 분란과 견융족의 침입으로 주나라는 루어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의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 시대에서는 춘추 5패가 주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나라 왕실을 보필하고 오랑캐들을 무찌른다는 명목을 가지고 제후국들을 다스렸습니다. 전국 시대에 이르러 강해진 가신들이 제후의 권력을 강탈하였고 전국 칠웅이 등장하여 약한 국가들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먹고 먹히는 치열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혈투 속에서 영토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었고 군현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서쪽에 있던 진나라는 상항의 법가를 근본으로 삼은 개혁을 성공시키면서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나라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습니다. 진나라의 임금은 자신을 처음으로 황제로 삼아 시황제가 되었고 전국의 관리를 보내 통치하는 군현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화폐, 도량형, 문자 등을 통일하였고 분서갱유를 통해서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는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의 토목 공사로 큰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진승 5강의 난을 비롯한 반란의 발생으로 진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한 고조 유방은 한을 건국하고 봉건제와 군현제의 중간 형태인 군국제를 시행했습니다. 한나라는 한무제 시기에 그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고 고조선과 남어를 멸망시키는 등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 정책으로 재정은 점차 부족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물가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무제 이후 한나라는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그 힘을 점차 상실했습니다. 외척 왕망은 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세웠지만 그의 지나친 이상 정책은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광무제는 한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한도 이후 쇠퇴의 길을 밟았고 외척과 환관이 갈등을 벌이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결국 후한도 멸망하고 삼국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위, 촉, 우가 경쟁하던 삼국시대는 사마씨의 서진에 의해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지속적인 분열과 반란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북부의 5민족이 밀고 내려와 수많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진나라는 남쪽으로 밀려나서 동진을 세웠습니다. 이후 혼란스러웠던 북부 지역은 선비족이 건립한 북위가 통일했습니다. 이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위의 효문제는 뤄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화 정책을 추진하여 한족의 문화 수용을 추구했습니다. 효문제는 자영농을 기르기 위해 균전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문제의 개혁은 반발을 불렀고 북위는 이후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쪽으로 밀려나 세워진 동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패단이 일어나 이후 다양한 국가로 교체되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해온 한족들은 강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문벌 귀족이 성장하여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분열의 시대를 끝낸 중국은 수나라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과거제를 실시했고 이외에도 다양한 개혁을 펼쳐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수양제는 지나친 정복 활동과 가혹한 농민 동원으로 반발을 불렀고 수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중원을 장악한 국가는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당태종의 시기에 정돈된 율령 체제와 통치 구조를 기반으로 국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 고종 시기에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의 전성기는 현종 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종 시기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은 급속도로 약해졌고 군사를 거느린 절도사들은 점차 독자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절도사인 주전충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5대 십국 시대의 혼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중원을 통일한 국가는 송나라였습니다. 송태조 조광유는 황제가 직접 담당하는 과거의 최종 시험인 전시를 도입하고 절도사의 힘을 줄이기 위해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치주의 정책으로 군사력이 약해지자 주변의 국가들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송나라는 군사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했고 거란족이 세운 북쪽의 요나라에게 많은 물품을 바치게 되어 재정이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왕안석을 필두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송나라는 이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의 송을 남송이라고 합니다. 남송 시기에도 경제력은 건재했지만 결국 강력한 군대를 가진 원나라에 의해 남송은 무너집니다. 남송을 무너뜨린 원나라는 쿠빌라이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영토를 광활하게 넓히고 쿠빌라이의 시대에 이르러 중국까지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추구하여 중요한 자리는 모두 몽골인이 독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사후 사치와 향락, 내분과 갈등으로 원나라는 쇠퇴하고 결국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여 원나라를 북으로 밀어냈습니다. 주원장은 원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통합하고 명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는 유교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호적과 조세를 정비하고 정치 구조도 바꾸어 황제의 힘을 키웠습니다. 영락제는 명의 국력을 과시하고 세력을 팽창시켰습니다. 그는 몽골을 공격하고 베트남을 공격하여 차지하는 등 본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황관 정화를 시켜 거대한 규모의 항해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이후 황관의 전횡과 부패, 황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무능한 황제들의 등장으로 점차 쇠퇴했습니다. 몽골과 외구의 세력도 점차 명나라를 압박했습니다. 장거정은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국력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반란과 임진왜란 참전은 명의 재정을 계속해서 깎아먹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몰락했습니다.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만주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청나라는 팔기군의 강력한 힘과 명나라의 몰락을 기반으로 중국을 장악하여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강희제는 각종 반란을 진압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확립했고 옹정제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권룡제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티베트와 신장, 몽골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서양 세력에게 제한적인 무역만을 허가하여 그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영국은 무역의 적자를 막기 위해 아편을 밀무역하였습니다. 청나라가 아편에 대해 강경책을 실시하자 영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아편 전쟁이 발생합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항구가 개항되었고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게 되었죠. 그러나 영국은 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청나라를 공격하여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는 다시 패배하고 다시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중재했다 하여 연해주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의 패배로 그 위험을 잃었고 홍수전은 크리스트교를 내세우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토지의 분배와 악습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분란과 갈등, 서양 세력의 공격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청나라는 이후 서양의 발전된 무기를 받아들이자는 생각을 가지고 양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는 사고와 산업 경영의 미숙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면서 청나라는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후 캉유웨이 등의 지식인들은 제도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변법 운동이 실행되었지만 이 개혁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양 열강이 지속적으로 청나라의 이권을 침탈하자 서양에 반발하는 감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화단은 서양에 반대하는 의화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반외세 감정을 폭발시켜 북경을 차지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열강들이 뭉친 8개국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북경에 외국군을 주둔시키는 신축조약, 즉 베이징 의정서를 맺었고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보수 세력마저도 개혁이 필요하다 느끼고 여러 변화를 준비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원을 필두로 혁명 세력이 성장하였고 결국 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보내서 혁명 세력을 막으려 했지만 위안스카이는 순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청나라 황제를 끌어내리고 중화민국의 대총통에 등극합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황제 제도를 되살리려다가 죽게 되고 중국은 이제 군벌이 난립하는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일본도 점차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 이후 중국의 산둥성에서 독일이 보유하던 권익을 일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일 감정이 폭발했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사운동 이후 순원은 중국 국민당을 창립했고 중국 공산당도 만들어졌습니다. 순원은 일단 군벌과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 공산당과 연대했습니다. 이를 제1차 국공합장이라고 합니다. 순원이 죽은 뒤 그를 이은 장제스는 군벌을 물리치고 국민혁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배격했고 그리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계는 무너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대장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국공합작이 다시 이루어져 일본의 공동으로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패퇴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갈등하여 국공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국공내전의 승리자가 된 공산당은 공산주의 정책과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경제력과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실시했지만 재해와 실책으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발생시켰지만 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지식인들은 억압받고 전통 문화는 극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집권한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를 추구하여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외국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었습니다.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민주화의 요구도 강해졌습니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테나만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국의 정부는 이를 무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민주화는 좌절되었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돌려받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강화하였습니다.